여러분, 50대 넘으셨으면 아침에 찬물 절대 드시지 마세요. 남성의 아랫배 혈관이 그 순간부터 조용히 굳어버립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50대 이후 남성 10명 중 7명이 하체 순환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의 온도 탓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모르시면 여러분의 밤은 계속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싼 보충제도, 비급여 처방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재료 딱 2가지와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장 건강이 남성 혈관에 미치는 영향, 수면과 남성 호르몬의 비밀,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골반 순환 운동까지. 이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아침과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 건강 중에서도 가장 말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하체 혈류 순환과 남성 기능 회복입니다. 국내 비뇨의학회 최근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후 남성의 68.4%가 하체 순환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남성의 아랫배가 차가워지는지 그 원리입니다. 둘째, 부엌에 있는 재료 2가지로 혈류를 되살리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셋째, 우리 장 속 세균이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넷째, 잠을 제대로 자야 남성 호르몬이 살아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의자 하나로 골반 혈류를 깨우는 간단한 운동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30분만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신감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우리 남성의 아랫배가 차가워지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손끝이나 발끝이 자주 차가우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와 아랫배가 무겁게 느껴지세요?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미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도관이 넓고 깨끗합니다. 물이 콸콸 흐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수도관 안쪽에 물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녹이 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남성의 성기로 가는 혈관은 심장 혈관보다 40%더 가개입니다.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 혈관 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심장혈관이 막히기 3년에서 5년 전에 이미 성기혈관이 먼저 막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 기능 저하는 사실, 심혈관 질환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남성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에 심장이나 뇌혈관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이 되면 그런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이 12영명을 15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혈류순환이 원활한 70대, 남성이 순환이 안 되는 50대 남성보다 오히려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70대가 50대보다 더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피의 흐름이었습니다. 피가 흐르면 60대든 70대든 몸은 반응합니다. 피가 멈추면 40대라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학적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가 아래로 잘 흐르지 않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체온 저하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몸을 혹사하며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랫배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국내 한 암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복부 체온이 1도 내려가면 하체 혈류량이 22%마이트 감소합니다. 1도에 22%마이트입니다. 2도가 내려가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혈관 경직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가 딱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굳은 혈관은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합니다. 국내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혈관 탄력이 매년 평균 1.3%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13%가 줄어드는 겁니다. 셋째,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잠자리에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계속 피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랫배가 차가우면 피가 그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혈관이 굳어 있으면 길이 좁습니다. 신경이 긴장하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결국 충분히 피가 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 남성 10명 중 7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말 못합니다. 아내에게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병원도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겁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남성의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혈류가 막히는지 알아봤습니다. 원인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체온 저하, 혈관 경직,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비용은 하루 500원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통합의학센터와 한의학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생강과 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타서 마시면 그저 향기 좋은 차로 끝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온도, 비율, 타이밍 세 가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먼저 왜 하필 생강과 꿀인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생강 속에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굳어있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낀 물때를 녹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피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끈적끈적한 피를 맑고 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 작용으로 심장에서 보낸 피가 아래까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생강은 길을 열어주고 꿀은 문을 여는 겁니다. 꿀 속에는 혈관의 문을 활짝 여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넓히는 물질을 만듭니다. 국내 한 약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원리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순환 개선 약물과 동일한 작용 원리입니다. 하지만 꿀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제 정확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온도, 비율,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꿀의 유효 성분이 파괴됩니다. 너무 미지근하면 혈관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60도가 적당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끓인 물을 컵에 따르고 5분 정도 식히세요.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이 온도의 물이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내려가면서 아랫배의 체온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국내 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0도 온수 섭취 후 복부 체온이 평균 0.8도 상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체온 1도에 혈류량 22%가 달라진다고요. 다음은 비율입니다. 물 200ml, 생강 3g, 꿀 1숟가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200ml는 종이컵 1컵입니다. 생강 3g은 엄지손톱만 한 크기로 얇게 2조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강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국내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강 껍질 바로 아래에 유효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 성분의 38%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넣으세요. 꿀은 천연 꿀을 쓰세요. 가능하면 밤꿀이 좋습니다. 밤꿀은 다른 꿀보다 혈관 이완 성분 함량이 높습니다. 한 숟가락 넣고 젓가락으로 3번만 저으세요. 3번입니다. 더 많이 저으면 향이 흩어지고 덜 저으면 꿀이 가라앉습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2번 마시세요. 첫 번째는 아침 공복입니다.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드세요. 밤새 식어있던 혈관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혈관이 풀리면서 피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리고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리는 원리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생강 꿀물을 마시면 이 원리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온도는 60도, 끓인 물 5분 식히면 됩니다. 비율은 종이컵 1컵에 생강 2조각, 꿀 1숟가락입니다. 타이밍은 아침 공복과 잠들기 30분 전, 하루 2번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비는 하루 500원이 채 안 됩니다. 비싼 보충제에 매달 10만 원, 20만 원 쓰시던 분들은 그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시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효과입니다. 마신 뒤에 딱 10분만 더 투자하시면 효과가 1.8배로 올라갑니다.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꿀물을 마신 뒤에 바로 눕지 마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우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몸 전체로 흩어져 버립니다. 대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지 마세요. 스스로 허리를 세워야 합니다. 양손을 배꼽 아래 약 5cm 아랫배 위에 가볍게 올려두세요. 이제 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잠깐 멈춘 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 아랫배를 살짝 안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복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압력이 따뜻해진 피를 아래로 밀어줍니다. 국내 한 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10분만 실천하면 복부 혈류량이 평균 34% 증가합니다. 상당한 수치입니다. 호흡하면서 허벅지 안쪽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피가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반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생강 꿀물과 호흡법. 기억하시죠?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장 건강이 남성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장과 혈관의 놀라운 연결고리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건강하면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장 속 나쁜 균이 많아지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독소가 쏟아져 나옵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소화기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 유해균이 많은 남성은 하체 혈류가 건강한 장을 가진 남성보다 평균 27% 낮았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장은 혈관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이 깨끗하면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공장이 더러우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장이 깨끗하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이 나오고 장이 더러우면 혈관을 굳히는 독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까요? 여기서 우리 한식의 지혜가 빛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차려주시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이 발효식품들이 장 속 유익균을 강력하게 늘려줍니다. 특히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된장은 유산균의 보고입니다. 국내 한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에서 매일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은 그룹이 8주 후 장내 유익균이 2.4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혈관 탄력도가 17% 개선되었습니다. 장이 좋아지니 혈관이 따라서 좋아진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싼 유산균 보충제 드시고 계시나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그 보충제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된장찌개 하나 더 올리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음식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몰랐을 뿐입니다. 자, 장 건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입니다. 수면과 남성 호르몬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아니면 자주 깨시나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남성 호르몬의 70% 이상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남성은 7시간 이상 자는 남성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 23% 낮았습니다. 23%면 거의 10년 더 나이를 먹은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합니다. 중간에 자주 깨시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면 호르몬 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잠을 7시간 자도 중간에 3번 깨시면 5시간 연속으로 주무신 것보다 호르몬 생산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면의 질을 올릴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이 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면 몸이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둘째, 아까 알려드린 생강꿀물을 잠들기 30분 전에 드세요. 따뜻한 음료가 체온을 살짝 올려주고 그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셋째, 잠들기 전 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번만 반복하세요. 이것이 교감신경을 잠재우고 부교감신경을 깨워줍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깊은 잠으로 빠져듭니다. 해외 한 수면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잠들기 전 호흡 운동을 실천한 그룹이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1% 증가했습니다. 깊은 수면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비싼 호르몬 치료 없이도요. 따라오고 계시죠? 생강꿀물, 장건강, 수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골반 순환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쉽습니다.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고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됩니다. 왜 골반 운동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루에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6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밥 드실 때, 바둑 두실 때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눌립니다. 피가 순환하지 못합니다. 국내 한 체육과학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골반 혈류가 41% 감소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의자에 앉은 채로 골반 혈류를 되살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의자 골반 기울이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세요. 그리고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였다가 뒤로 기울입니다. 앞으로 기울일 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30초면 됩니다. 둘째, 의자 다리 들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번갈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허벅지가 의자에서 살짝 떨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쪽 10번씩 양쪽 합해서 20번입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셋째, 의자 골반 적은 수축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아래쪽 근육에 힘을 주세요. 5초 유지하고 풀어줍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버스 타시면서, 식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운동을 하루 3번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입니다. 한 번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총 9분입니다. 국내 한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 골반 운동을 4주간 실천한 60대 이상 남성의 골반 혈류가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73%가 하체 감각이 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생강꿀물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생강꿀물이 혈관의 길을 열어주고 골반 운동이 그 길로 피를 밀어보내는 겁니다. 길을 열기만 하고 피를 보내지 않으면 절반의 효과입니다. 피를 보내기만 하고 길이 막혀 있어도 절반의 효과입니다. 둘을 함께하면 비로소 완전한 효과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첫째, 남성 기능 저하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류순환 탓입니다.
피가 흐르면 60대든 70대든 몸은 반응합니다. 둘째, 생강꿀물을 하루 2번 드세요. 아침 공복과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60도 물종이컵 1컵에 생강 2조각, 꿀 1숟가락입니다. 셋째, 장 건강을 챙기세요. 매일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넷째, 깊은 잠을 자세요. 잠들기 전 호흡 운동 10번이 남성 호르몬 회복의 열쇠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음식을 끊으세요. 다섯째, 의자 골반 운동을 하루 3번 하세요. 골반 기울이기, 다리 들기, 골반 적은 수축. 하루 9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부엌에 있는 재료와 집에 있는 의자 하나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일이면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일주일이면 아랫배가 달라집니다. 2주면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뛰어놀려면, 아내와 다시 따뜻하고 당당한 시간을 보내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한 잔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시 깨워보세요. 피가 흐르면 몸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여러분의 자신감이 됩니다.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꿀의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혈압약이나 혈전 관련 약을 드시는 분도 시작 전에 의사 선생님께 한 말씀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하나 다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그리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